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문서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크게 두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결문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문이라고 불러요. 이 윗부분을 두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고 결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두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결문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두문이다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 명이 됐든 수신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적고요. 본문이다 그러면 제목, 내용, 부침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결문에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문이요. 두문에는 두 가지가 표시됩니다. 행정기관 명도 표시되고요. 수신자도 표시가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돼요. 행정기관 명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 쓰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부분에 이제 작성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수신자에는 말 그대로 수신자 명을 쓰고요. 이어서 괄호 안에다가 보조 기간을 표시를 하면 돼요. 만약에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이나 직급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수신자가 많아요. 내가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 곳에만 보낼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막 보낼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많아서 모두 다 여기다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수신자 참조라고 써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에 보게 되면 발신 명의가 있는데 그 다음 줄에다가 수신자란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수신자 명을 쭉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서를 만들었는데 수신자가 없어요. 내부 결제 문서예요. 그때는 이제 수신자란에다가 우리가 내부 결제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수신자가 한 명일 때, 여기는 이제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 여기는 이제 수신자가 없을 때 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데가 여기에요. 요 윗부분 얘기하는 거고 두문 본 거고요. 이제 본문 볼 거예요. 본문이다 그러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요 내용, 부침까지 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본문이라 그래요. 자,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부침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제목 쓰는 칸, 본문 쓰는 칸, 그리고 부침 쓰는 곳 해서 요 세 군데 같이 자세히 좀 보자고요. 본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제목, 내용, 부침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문서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재해 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 내용은 해당 내용 그냥 작성하는 곳이죠.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침이다 그러면은 이 본문, 공문 외에 별도로 이제 첨부할 문서가 있을 때, 별도로 첨부할 자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별도로 첨부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부침을 생략하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부침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문 볼 거예요. 결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이 전부 다 결문에 해당합니다. 자, 결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사 원장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부분을 보고 발신명이라 그래요. 해서 기관장 명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기한자, 그리고 검토자, 그리고 협조자, 그리고 결재권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는 곳입니다. 요 8번 같은 경우 이제 시행하고 접수한 그 내역을 적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 처리과 명, 기회까지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년 번호가 붙었죠. 연도별 1년 번호 써주고요. 이게 이제 언제 시행되는지 그 날짜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어느 과에서 접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접수 번호는 몇 번인지 연도별 1년 번호가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접수 받은 날짜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편번호 쓰는데요. 자, 이 우편번호 쓸 때는 앞에다가 우라고 한 글자 써주고 한 칸 띄고 그리고 뒤에다가 우편번호를 숫자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소 쓰는 곳. 행정기관이 이제 위치한 이 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주소로 이제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홈페이지 주소 쓰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화번호 쓰는 곳이요. 그리고 여기는 팩스 번호 쓰는 곳.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나 쓸 때는 우리 지역번호 있잖아요. 지역번호는 반드시 가로 안에다가 지역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뒤에다가 번호 써야 됩니다. 양가로로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이메일 주소요.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있는 요 공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공개 구분, 이 문서를 공개를 할지 아니면 부분만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죠. 여기 거 한 번씩 쭉
정리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문에 뭐가 있고 본문에 뭐가 있고 결문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결문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문하고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신자요. 수신자가 한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없을 때 그렇게 있었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서의 서식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뭘 얘기하냐면은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증명서 같은 거 뭐 발급받을 때 우리 신청서 같은 거 써요. 그런 신청서 같은 것들을 공문서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 공문서의 서식 설계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이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거, 그죠? 반복적으로 자주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중에 정형화할 수 있는 그런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식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제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서식으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서식이라는 걸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서명이 됐든 날인이 됐든 이런 거는 법령에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됐든 항목 간의 간격이 됐든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그런 칸이죠. 그런 칸들은 크기를 균형 있게 이제 조절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불필요하거나 이제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아예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한문이나 시행문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고요. 서식 자체를 기한문 시행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 등록번호, 접수 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 접수일 이런 항목을 넣어서 아예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로고가 됐든 상징이 됐든 마크가 됐든 홍보 문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표시해요. 표시해서 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민원 서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흐름도랑 처리 기간, 며칠 이내에 처리가 된다. 그 처리 기간, 그리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 같은 것들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음성 정보가 됐든 영상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수록하거나 바코드 같은 것들을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하고 지지를 전부 다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서 용지의 규격과 지지를 표시한다. 그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문서 맨 밑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인지 용지의 규격. 이게 A4 사이즈죠. A4 사이즈에 백상지라는 종이 80g짜리다라고 규격과 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서의 서식 설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자, 이 내용들은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